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4월 16일 현재 시각은 6시 57분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독자님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너무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 마을 채널을 첫 시작할 때는 되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미약하게 시작을 했고, 많은 독자님들도 계시지 않았고, 한 100명, 130명 정도의 독자님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진짜 2,4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독자님들이시고요. 그리고 맨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서 이 컨텐츠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이렇게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정말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시는 독자님들도 계셨고, 저에게 응원과 그리고 격려를 쏟아주시는 많은 독자님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채널을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유튜버 이제 크리에이터를 신청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오늘 최종 승인이 나서 아마 영상에 제가 광고를 건너뛰기 광고를 붙여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게 처음인데 이게 다 저의 능력과 그 뭐 저의 뭐 탁월한 뭐 말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 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채널을 키워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채널을 이끌어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본업이 제가 리딩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그리고 제가 대표 1인 체제로서 저희 고객님들이 이끌고 가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짬을 내서라도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나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여러 국내 증권사들은 뭐 여러 가지 컨센서스라든지 기업의 팬더멘탈을 검토를 해보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산업과 이 섹터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좀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정말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은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언론 보도를 너무 맹신하시는 투자자님들. 두 번째로는 이제 IR 담당자, 내부자에 대한 정보를 확신해서 투자를 해서 정말 다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보유 종목을 홀딩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그냥 무자비식으로 추천주를 여러 주변에서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해서 무자비식으로 들어가시는 투자자님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이 채널이 앞으로는 그런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처럼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을 명확하게 객관적이게 자료를 수집해서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5G에 대한 산업들이 앞으로 전망이 좀 좋을 거다. 혹은 전기차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심리도가 극도로 올라서고 있는 이때에 지금 투자에 대해서 적기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그동안 제가 주식 투자 마을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지수의 방향이 지금은 하방의 압력보다는 상승할 때다. 혹은 좀 여러 가지 악재 이벤트들이 당분간 나올 거여서 하락할 때다.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 그렇구나 지금에 대한 시향이 이렇구나 지금 약세장이구나 혹은 강세장이구나 그래서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짜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끔 여러분들이 독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이제 유한타증권사랑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인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또한 고견을 여쭤봐서 여러분들께 폭넓은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아무튼 더 이 채널이 발전돼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에 정말 재미 좀 봤다. 그리고 수익 좀 볼 수 있게 됐다. 라고 말씀 한마디씩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그리고 더 부단히 노력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로 이제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혼조세 혹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래는 오늘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았습니다. 안 그래도 장 초반부터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약진해서 시작을 했지만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주가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주가 지수가 장 초반부터 약진에 이어왔었고 그 후반부터는 주가 지수가 다시금 반등을 했는데 반등에 대한 원인은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신 인터뷰가 주가 지수를 이끌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7조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기금 등이라든지 기관들이 장 막판에 매수를 하게 됐고 수급으로 인해서 장 마지막에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까지 급반등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급반등한 이유가 테마주가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테마주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더 반등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대선이 끝났는데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 대선 종목들이 이제 장중에 급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대 여당에 대한 이제 이런 합의 여당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앞으로 남북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남북에 대한 경협 테마주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좋게 변할 거다라는 생각에 경협 테마주들이 다시금 발동을 걸리고 있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6일 오늘 새벽에 발표를 할 거래요. 제가 저번에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재정상화죠. 정상화를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정상화의 시작은 원래는 5월 1일 날로 정상화를 시작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긴급 속보로 오늘 새벽에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발표안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 막판에 이제 이러한 투자 심리들을 완화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반등이 이어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중요할 텐데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재정상화 계획 발표 예정. 선물 시장 그에 따라서 오늘 급반등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부진했던 흐름을 털어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이제 경제 정상화 발표 예정이고 4월 14일 날 저희가 이제 휴장일에 들어갔었는데 4월 14일 날과 4월 15일 날 저희가 이 놓쳤던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분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WTI 원유 선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에 관련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경제 정상화 발표 예정이 있다. 이 부분은 코비드 19에 대한 정점이 지났다. 이거는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6일 날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데이터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새로운 감염이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고 시사를 한다.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한 결과, 즉 코비드 19에 대한 확진자들이 점점 추세가 감소하고 이제 정점에 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들, 여러 가지 우리의 공격적인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내일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그건 아주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해 세간의 집중을 쏠리고 있고, 아마 조기 경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주식 투자 마을 독자님들께서는 살펴봐야 될 게, 오늘도 뭐 실적 발표도 있고요. 제가 커뮤니티, 유튜버 커뮤니티에다도 올려놨지만 오늘 지금 현재 날짜로 실적 발표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마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경제 정상화에 대한 발표 소식이 이러한 뭐 변동성을 좀 잠재우고 다시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데 제가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살펴봅니다. 4월 14일이죠. 저희가 이제 휴장일에 들어가기 전날에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느냐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4월 14일 날 이제 화요일이죠. 이제 IMF에서, 이제 세계 금융기관인 IMF에서 2020년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 수요 부진에서 기이한 국제 유가가 10%대의 급락에도 뉴욕 코로나 확진자 둔화 등에 따른 미국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존슨앤존슨 21년 1분기 백신 생산 가능성 등에 힘입어 급등했고, IMF는 뭐 대규모 봉쇄 조치 여파로 2020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마이너스 3%로 하향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9%,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5%, 한국은 마이너스 1.2%,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6%, 중국이 이제 1.2% 등으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하향 조정폭이 심화되지만 2021년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플러스로 성장세를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코로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지속 여부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날 살펴보셔야 되는 게 날이죠. 화요일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었고,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일 날도 상승 마감을 했다. 하지만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놓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우가 1.9%대까지 마이너스하고 스탠다드 푸어지수 2%, 나스닥도 1.4%대까지 상승은 유지했지만, 이때 이제 어제 떨어진 이유가 일단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쇼크를 먹었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주요 금융주들이 1분기 순이익 부진, 팬더멘털 및 기업 실적 상악재성 재료 출현으로 뭐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장중에 이제 상승 부분을 토해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치보다 하향이 됐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셧다운 및 소비 둔화 여파로 예상보다 큰 폭의 부진한 흐름을 보여줘서 장중에 어제 1.9%, 다우지수는 1.9%대까지 좀 밀려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소 그냥 잠바람일 뿐이고, 오늘 날짜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폭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제 날짜로 장중에 놓친 부분들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 쇼크, 그리고 WTI 원유 선물에 대한 하락폭도 장중에 좀 마이너스에 대한 좀 변동성을 키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선물 지수들이 이제 긍정적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시연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원유 선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독자님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 원유 선물은 어차피 시간 싸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제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 19.87달러로 20달러를 깨고 다시 19.87달러로 하향됐습니다. 내려왔다. 하지만 이 기록이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런던의 브렌트유도 27.82달러로 거래를 했다. 그래서 최저치를 지금 현재 유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쌓인 재고는 1920만 배럴, 사상 최고치고, 전문가 전망치는 이제 1202배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더 웃돈, 거의 한 700배럴 정도, 700배럴 정도가 더 많이 웃돈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에너지 기구 IEA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 경고를 막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지만,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현재 원유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12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죠. 아니 18년 만에 최저치네요. 18년 만에 최저 수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대한 발바닥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원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원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게, 말씀드리다시피 시간의 싸움이 될 거다. 시간의 싸움이지, 경제 정상화가 시작이 되고 하반기 때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비드 19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원유는 빠르게 상승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천만 배럴 정도에 대한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말한 것처럼 지금 쌓여있는 배럴에 대한 수치를 금방 잠재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경제가 재활성화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다시금 재정상화가 된다면 2분기부터 지금 현재 유통이라든지 운송업들이 빠르게 회복 기조에 들어서고, 선박이라든지 항공업들도 빠르게 이제 회복세에 접어든다라면 배럴에 대한 이제 공급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원유에 대한 가치 상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은 매우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뒷차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마하의 현이 워렌 버핏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워렌 버핏은 투자에 대한 귀재다. 그리고 현재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 투자에 대한 진짜 신의급으로 달리고 있는 워렌 버핏도 지금 현재 이제 원유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형 세일 업체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지급 대신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옥시텐들 페트롤리엄에게 돈을 지급을 해주고 투자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옥시텐들 세일 업체인 옥시텐들에게 주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받았는데, 주식으로 받았는데 옥시텐들 주가가 60달러에서 현재는 13.61달러로 급락해서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은 손해 중이다 라고 이제 외신 기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이제 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게 사서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완전 호황기일 때 이 옥시텐들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에게
투자 금액을 지급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주식으로 받은 거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원유에 대한 재고가 증가를 하고 공급이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었겠죠. 하지만 뭐 사우디, 러시아에 대한 감산 합의 실패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국가 간의 증액이 나타났고 지금 원유 가치가 완전히 폭락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규제가 지금 거의 한 발바닥에서 산 게 아니라 허리춤에서 샀단 말이에요. 허리춤에서. 하지만 지금 원유에 대한 만약에 지금 현재 원유를 사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의 가치는 거의 한 발바닥 정도에서 사는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공급이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빠르게 이 공급액들이 수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원유는 빠르게 회복 기조에 올라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는 원래 WTI 원유 선물 가격으로는 2만 얼마였습니다. 2만 얼마. 2만 천 얼마인 걸로 아는데 지금 가격은 7천 얼마죠. 7천 얼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고점 대비까지 올라간다라면 몇 배나 올라가죠? 3배 정도나 가격이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그 전에 신고가를 깬다라면 지금 현재 3배가량에 대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WTI 원유 선물을 지금 당장 만약에 접근을 하신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뭐 원유에 대한 재고가 많다. 그리고 뭐 경제 뭐 산유국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산 합의가 늦어진다 해도 어차피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고 원유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추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승자는 들고 가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원유에 대한 반등 시점은 경제 정상화가 시작이 되면 서서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 이것은 저의 주식 투자 마을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키시고 내가 최대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2개를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뭐 많은 독자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뭐 많이 내주시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댓글 달린 걸로 보면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독자님이 계십니다. 독자님이 계시는데 저번에 나간 컨텐츠 기준으로 윤호 독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호 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요새 들어서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한테 많은 피드백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벤트 당첨된 구독자 수 5만 10만 단위 이벤트로 뭐 궁금해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도 좀 공부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컨텐츠가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거를 너무 장범위하는 거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 피드백은 너무 감사하게 받았지만 그 부분에서 일단은 잠시 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달아주신 많은 독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뭐 김수영 독자님, 퀴디슈 독자님, 키모크 독자님, 김수키 독자님, 그리고 김주은국 독자님, 웰굿 독자님 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고 제가 컨텐츠 그래도 내가 이제 독자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때 좀 편한 그리고 내가 부담이 없고 제가 지금 현업에서 고객님들에게 부담이 없는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드머니가 문제일까 여기에서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지금 소액 투자자인데요. 그리고 지금 뭐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인데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00만 원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시드머니가 문제일까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소액 투자 100만 원으로 제가 올해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증권 계좌를 만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녹음을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제가 한번 이거를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게 복리 효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쌓아지는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늘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고객님들이 계시고 이제 또 커미션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 리딩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저도 만약에 예를 들면 투자에 있어서 제가 매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제 종목을 태우고 그리고 고객님들에게 제 종목을 태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투자 심리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리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에 대한 이 종잣돈을 가지고 리딩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고 이 같은 종목에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제가 타 종목들 수급 종목이 될 수도 있고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 가치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이 종목들을 제가 12월 달까지 좀 투자를 하면서 컨텐츠를 조금 재밌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공개가 없이 종목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종목 공개가 할 수 없는 게 종목 공개를 하면 분명히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하면은 또 뒤에 수익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률만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500만 원 목돈까지는 미수금을 조금 손을 댈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저희 독자님에서는 지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현재 제가 현금을 담보를 잡고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담보를 잡아서 증권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증권사도 제휴되어 있는 뭐 금융 회사를 통해서 이제 어신 이런 돈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지만 아무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담보를 잡고 더 많은 주식을 좀 사봐라 하고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게 미수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거를 제가 한다고 해서 정말 따라하지 마세요.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커진 만큼 리스크도 2배나 커지고 3배나 커지는 거다. 그래서 미수금은 제가 알기로 140% 이상까지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서 140% 이상 그리고 또한 종목들에서는 또 증거금률이 또 따로 있죠. 증거금률이라고 뭐 10%, 20%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금률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금률 100%라고 써져 있는 종목들은 미수거래가 안 돼요. 이 종목들은 오직 현금으로만 이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증거금률이 100%고 그리고 10%, 20%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현금을 지불하면 10%, 20%를 제한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수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증거 금률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에 대한 잔액들을 보여주는 거고 아무튼 이 미수금을 저는 500만 원 목돈까지는 한번 미수금을 써보면서 투자를 할 거고요. 매일같이 미수금을 쓰는 게 아니라 500만 원까지는 한번 조심스럽게 써보도록 하고 500 이후부터 목표치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미수는 안 쓰고 오직 현금 거래만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가 아마 열릴 겁니다. 키움증권이, K증권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릴 거지만 거기에서 주식 투자 마을로 한번 참가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투자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고 저 또한도 계속해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지 저희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과 좀 안전한 종목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에 대한 실무 경력을 쌓고 그에 따라서 최대한 좀 탄력적이게 고객님들에게 리딩을 지내는 게 앞으로 그저 그냥 막연하게 종목들만 분석하고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서 고객님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 발생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 회사를 좀 키워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새로운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투자 대회를 제외하고는 제일 빠르게 컨텐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증권 소액
투자 금액으로 100만 원으로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까지 아마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 마을 첫 도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도전을 통해서 이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정말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아서 수익률이 많이 이제 생기면 이걸 보고 있는 독자님 중에서도 나는 소액이어서 나는 시드머니가 작아서 나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때 또 돈을 많이 벌 때 나는 될 수 없겠지라는 독자님들한테 최대한 그래도 시드머니 100만 원이어도 이렇게 돈이 불려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번 조금씩 투자를 해서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VIP 제가 섬기고 있는 고객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최대한 종목이 있으면은 미수거래가 3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타이트할 때는 미수거래를 안 할 예정이고 종목은 거의 한 15일 기준으로 스윙을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투자를 해놓고 아예 그 종목에 대해서 뭐랄까 핸들링이 일어나지 않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동이 없다라면 그냥 투자해놓고 15일 동안 지켜본 후에 팔고 또 15일 후에 또 새로운 종목 투자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리딩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12월 달 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새벽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발표도 있고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가이드라인으로 경제를 재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지 또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얼만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시고 실업 청구 건수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지표들 경기 침체는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비드 19이 지금 현재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과 치료제 백신 소식이 6월 달과 8월 달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책과 양적 완화들이 공격적이게 그 타이밍의 시기적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추후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들 늘 저에게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채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최대한 더 발전하고 제가 최대한 더 프로답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채널을 이끌어가고 또한 점점 규모가 커지면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응원들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